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이렇게 주목받는 산업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미국이 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이죠. 노르드스트림2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가스관이 제재를 받는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 가능성이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 도움말 주시기 위해서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우리 토론하기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준비된 거 보고 오시죠. 네. 네. In the energy quadrant today, small pullback in the crude oil market. May crude actually pulled back down 2.61% on the low today. 107.10 was that low in the May contract, but then rallied back up and actually finished the day slightly negative from yesterday's close. Almost got above 110 by the close, but then pulled back a little bit. So we're going to call this almost unchanged. On the upside, we're actually up 3.07%. 113.35 was the high after a three-day rally of over 15%. Crude oil pulled back a little bit and just kind of went sideways on the day. Didn't really go anywhere, but it was an impressive range given the amount of volatility we've had to finish that close to the settlement of yesterday's close. Now, Cushing inventories, one of the concerns for crude oil traders and crude oil investors. Inventory levels at Cushing, Oklahoma, which is America's storage hub, have fallen to extremely low levels. Crude oil inventories at Cushing have lost some 13 million barrels since the start of the year to stand at 24 million barrels as of last week. And again, that's a very low level, possibly keeping a floor into the markets, possibly putting us into a supply shortage situation, which could cause hedging, short covering, and some other things, potentially pushing crude oil prices higher. But we do have the potential for demand destruction as well. Several studies have showed that higher gasoline prices can actually lead to demand destruction. One particular study, it's about 5 or 7 years old, said that when the average national price for gasoline in the U.S. goes above $4, people start to adjust their habits. Right now, the national average, according to AAA, is about $4.24 for regular, $4.91 for premium, and inline. 네, 지금 뭐 영상에 나오는 전문가분이나 우리 최 연구님이나 이 패션 스타일하고 상의 색깔이 똑같아요.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점? 그것도 같을지. 네. 그러니까 네. 그래봐야 되겠네요. 한번 우리 최 연구님 견해를 들어봐야겠는데 지금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뭐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국내 LNG선 관련주들한테 이게 수혜를 갖다가 논할 수 있는 재료인가요? 일단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미 말씀하신 대로 EU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천연가스 교류가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EU 국가들은 사실은 에너지의 60% 이상을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랑 육지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노드스트림 2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에너지를 교역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러시아랑 EU 사이에 이제 에너지 교류를 하기가 점점 불편해지고 네. 있다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뭐 러시아 이외의 지역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겠냐? 뭐 천연가스라면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카타르나 호주 같은 지역들이 있겠죠. 예, 카타르나 미국 같은 지역들, 호주 같은 지역들 육지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로 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중동과 유럽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짓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동이란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파이프라인을 공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완공이 돼 있더라도 그게 항상 무탈하게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국가들은 배를 통해서 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그 EU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들이 정책을 바꾸고 네. 또 이게 정부기관이니까 추경 예산 이런 것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기업에 영향을 줘야 될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서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쯤에 그 수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지금 하반기까지 시차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이제 모멘텀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조선사도 그렇지만 삼성 엔지니어링도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쪽에서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4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중에 절반 이상은 미국의 셰일 지역에 이렇게 매장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이나 뭐 원유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탄소 중립을 계속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밖의 지역들에서 증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셰일을 제외한 천연가스의 매장량 80%는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 플랜트를 만들어야만 이 부족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해양 플랜트를 발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인데 공교롭게도 4월이 이들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이면서 동시에 투자 계획을 연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월에 뭐 2월과 3월을 거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었고 그들이 속한 국가 또는 그들의 기업 스스로가 느낀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4월 실적 발표 때 아무래도 증산에 대한 투자 계획들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4월 조선주 주가 흐름이든 향후 수주 전망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그 셰일도 많고 가스도 많은데도 안 퍼낸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 아니 저는 저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인터뷰하는 걸 우연히 어떻게 봤습니다. 뭐 미국 내 지역에 따라서는 뭐 가스가 휘발유죠 결국 뭐 1.5배, 2배까지 뛰는데 그걸로 이제 질문을 하니 아니 그럼 전기차 타 이러더라고요 교통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그런데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이게 수주는 쌓이는데 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있다 보니까 대금 결제 같은 데 문제가 없을까 이게 좀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대략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주문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요. 네. 전체적인 계약 금액이 8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결제에 문제가 생겨서 이 8조 5천억의 손실이 일어나면 파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결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러시아에서 사실 이런 배들을 주문받은 기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가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급부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가스 구입 비용에서 이렇게 충분히 절충을 할 수 있다. 퉁치자. 예,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저희 조선업은 아니지만 예, 국방 사업에서도 예. 예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저희가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현물로 받아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현물 중에 군사 기술들도 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제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러네요.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죠. 양국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정률이 대략 20%인데 공교롭게 저희가 선수금으로 받은 게 20%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이쯤에서 계약을 중지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뭐 물론 생산을 더 하는 게 당연히 더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손실을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수준의 손실은 네.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행이네요. 제가 4월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4월이 조선업체들의 또 실적 시즌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이 다 맞물려 있네요. 실적도 나오지만 글로벌 수주 계획도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때 이벤트가 분명 주가에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지금 수주 소식이 계속 전해졌잖아요. 수주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4분기에 국내 조선 메이저 회사들의 수주 규모는 대략 104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현재 1월, 2월, 3월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시점까지 기업들이 공시한 수주 계약 규모가 90억 달러니까 오. 거의 작년 와, 4분기랑 거의 상당하네요. 비슷하죠. 그러네요. 문제는 아직 3월이 끝나지 않았고요.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 굵직한 것들만 공시를 하기 때문에 한쪽씩 들어온 것들은 아마 공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3월 말에 발표를 했을 때는 작년 1분기보다는 분명히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올해 1분기,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이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 중에도 이 정도의 숫자를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선주들 대부분이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3월 첫째 주에는 좀 수주가 굉장히 뜸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되면 그들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투자 계획이 집행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2, 3, 4분기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수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저기 탑픽으로
HSD 엔진 꼽아주셨는데 예, 저희 시간에서 얼마 전에 또 다루기도 했어요. 네.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네, HSD 엔진은 제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루셨을 그러실 겁니다. 거고. 예, 예, 예.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랑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역설적으로 현대중공업보다는 조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들이 캡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관대하게 계약을 해주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업황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단순히 주문만 느는 게 아니라 선가도 늘어나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고객사들의 수익이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HSD 엔진도 여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죠. 문제는 HSD 엔진은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랑은 달리 중국에도 이제 엔진을 수출합니다. 이게 사실 중국 조선업에 도움을 주는 거라서 그렇게 바람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업으로서는 사업상 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이 철광석이나 석탄 시세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벌크선 쪽에 관련된 중국 조선업체들의 강세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HSD 엔진이 최근에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신 거고 그러면 조선 이제 굵직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대형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랑의 계약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4월 실적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분기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손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 바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이 우리의 고객사인 해운사들이나 아니면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공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기대치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투영될 거다. 그렇다면 저는 4월에 이 변곡점을 넘기면 4월, 5월, 6월 넘어갈 때 조선업은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 국면을 맞이할 거다. 네. 이런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4월의 변곡점 이후에 긍정적인 봄날에 대한 기대를 제대로 이제 물들어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조선사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관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최진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